10월 5일 날 조병로 증인으로부터 전화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받으셨어요? 처음에 전화하셔서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서울청 세관부장입니다.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제가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관세청도 국가기관이고 경찰도 국가기관인데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면 기관끼리 서로 싸운 것으로 비춰줄 수 있지 않느냐,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자가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설명을 하기가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 지금 서울청하고 얘기해가지고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병로 경무관이 올바른 스탠스입니다. 국감에서 야당이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우리가 야당 도와줄 일 있습니까? 올바른 스탠스예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끄는 게 전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조병로 증인 나오세요. 백혜룡 증인의 이야기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맥락상?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어떤 게 사실이 제가 아닌지 정확히 말씀해 상황을 제가 기억하는 네. 상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청 생안부장 조병로입니다. 저는 여기 영등포 서장도 거쳤고 그런데 인천공항 세관장으로부터 그 국감 대비 차원에서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브리핑을 내일 한다는, 저는 내일로 들었습니다. 내일 브리핑 한다고 하는데 브리핑 내용 중에 세관 직원이 언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전화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전에 제가 마약 수사 계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들은 얘기만 예, 하세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형사 과장은 방금 서울청하고 협의를 마치고 왔다. 그러면서 세관과 관련돼서는 언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가 물어보면 언급할 수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 상급 기관과 협의한 만큼 잘 됐을 거다. 그리고 아마 그 국정감사를 앞두고서 국가기관을 좀 고려한 것 좀 세심하게 고려한 것 같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 잘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한 게 전부입니다. 인천 세관장으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으셨어요? 인천 세관장이 10월 5일 날 그 당일 날 전화를 해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국정감사 대비 차원에서 내일, 저는 내일로 들은 것으로 기억하십니다. 내일 언론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는데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국정감사 대비 차원이라는 그런 부탁이었고, 그 당시 제가 조금 생각이 짧았습니다. 경찰청 소관 홍보라든지 수사에 전달해서 좋지토록 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확인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짧은 것으로 지금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그 백혜룡 그 증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야당에 좋은 일 시키는 게 부담스러워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전화하나요? 경무관들이 그렇게 전화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자기 수사지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요? 일반적인 행위인가요? 그건 개별 사건이 아니라 언론 브리핑 내용으로서 대외 공개를 전제로 해서 필요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서 세관 직원 언급 여부. 그러니까 조병로 네. 이 일이 네. 조병로 증인의 업무에 포함되어진 일입니까? 업무는 네, 아닙니다. 업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럼 부당한 청탁을 받아서 부당한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일반적 국민이 봤을 때. 근데 제가 직전에 인천공항 경찰 당장이었고 이 협조가 들어왔을 때 더군다나 이 국정감사는 공무원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감사의 대비 차원이라고 네, 해서 그만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이게 경찰 참 경찰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질의 신문 계속하세요. 예, 조병로 경무관은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서
그 부탁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경찰에 우리가 중립성을 이야기하는데 네. 중립적이지 않잖아요. 국감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럼 정부가 국감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기관들이 끌고 뭉쳐서 사건을 숨기고 은폐하고 거짓으로 응대도 됩니까? 당시 제가 생각이 짧았는데 그 대회 공개를 전제로 하는 언론 브리핑이었던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내일이라고 언론 브리핑이라고 한다고 제가 들어서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볼 때 축소하고 은폐하고 감추고 뒷거리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조경래 증인의 그런 행위들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상황을 전혀 몰랐고 다만 국감 대비 차원에서 언론 브리핑이라는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거기만 국한돼서 이해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재반 사정은 전혀 모르고 그 부분만 네, 국감 대비라는 그것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국감을 대비한다고 해서 이렇게 은폐하고 조직 간에 협잡하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감찰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경찰청장께서 중앙징계위원회 징계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지 않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제가 좀 답답해서 그 사회자이지만 한두 가지 두 분한테 좀 같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형사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여러 의원님들이 반복해서 질문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조병로 경무관께서 증인의 이 진술 내용을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본인의 이 직접 강압했던 들었던 것을 최대한 기억해서 발언을 좀 절제하고 덧붙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대로 그렇게 좀 답변을 좀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마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만 한번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하셔서 서울청 세관부장입니다. 그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하는 거 맞죠?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도 정부기관이고 관세청도 정부기관인데 경찰이 관세청 수사하면 기관끼리 서로 싸우는 걸 비춰줄 수 있지 않느냐.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 그 앞에 기자가 앉아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서울청하고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빠졌습니다. 이 정도 대답을 했더니 올바른 스탠스입니다. 국감에서 야당이 정부 엄청 공격할 건데 야당 도와줄 일 있습니까? 아주 올바른 스탠스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끄는 게 전부이고요. 조병로 경무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추후에 그 전화가 경비전화로 통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다투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던 때입니다. 제가 직을 걸고 싸우겠다고 이렇게 공표를 하고 나서 녹취를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때 대화했던 내용을 섞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때 용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김찬수 서장의 말을 빌어서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병로 경무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용산에서 전화 또 왔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한 것이지 조병로 경무관께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신 것이지 전후관계 지금 헷갈려 하시는 겁니다. 경비전화로 통화하셨다는 것이 지금 조병로 경무관의 전화가 경비전화였다는 네. 이야기입니까? 본인의 전화가 세관부장실 경비전화로
저희 형사과장실 경비 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거신 겁니다. 처음에 10월 5일입니다. 조병로 이 경무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서 그 형사부장 그 발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 형사부장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과장되어 있습니까? 일단 처음부터 그러면 제가 서울청하고 협의를 완료한 것하고 그리고 언급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리고 기자가 물어보면 언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좋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지금 영등포서 그 수사과장 아니 형사과장도 그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동의하시는 거 뒤에서 일어나 보세요.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동의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후에 아니 기자가 물어보면 서울청과 상의해서 안 넣기로 했습니다. 기자가 이야기하면 이 발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간사라고 그 당시에는 간사라고 그 사건팀 그 조율하는 총무 같은 역할을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그 브리핑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던 중인데 갑자기 제가 외압성 전화를 받아서 우리 조직의 그 치부를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청하고 협의해서 다 빠졌습니다. 요 발언 외에는 제가 그 경비 전화로 한 말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조병로 경무관께서 지금 제가 전화를 걸어서 그 상황을 제가 확인하고 녹취를 됐습니다. 했던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경찰도 관세청과 경찰청이 서로 이 싸우는 기관끼리 싸우는 그 남조일 일을 할 일 없지 않냐 하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여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맥락은 이 문제 그냥 단지 소위 말해서 이 세관의 이야기가 언급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다는 그 이야기 적절치 못하다는 것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데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이 자리에서 있는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단지 사실만 확인하는 그 전화였다라고 주장하는 경무관 아마 평생 경찰에서 근무하셨고 다양한 수사 사건도 경험하셨을 텐데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실만 확인하는 전화예요. 그 당시 제 사실을 처음에 그렇게 저 업무 처리합니까? 다른 기관에서 그거 소위 말해서 알아봐 달라면 다 알아봐 줍니까? 경찰청에서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도 재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듣고 나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했던 사안입니다. 지금 경무관께서는 네. 본인이 심리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부장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지금 그냥 단순히 그냥 사실 확인차 전화라고 했는데 지금 형사과장이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형사과장이 이 통화가 끝난 이후에 9일이 지난 토요일 오후에 저한테 자, 그 전화가 이야기는 와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경비 전화로 전화 받았기 때문에 사실 네. 다시 이 문제를 본인이 결심해서 다시 확인하는 전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지금 최초의 전화의 의도를 왜곡할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이 대통령실에서 됐어요. 시켜서 됐어요. 한 겁니까? 이라고 했는데 자, 제가 그걸 거기서 중단하세요. 네. 이 후보자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기관 이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수사를 국회에서 자료 내라고 해도 내지 않을 것이고 상황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해줄 것이고 이 아무리 국가기관이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피의자에 가까운 기관에서 그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전화
일반적으로 경찰 내부에서는 전달하고 그렇습니까?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죠. 예. 자, 지금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후에 징계 내용하고 상관없이 이 상황만 보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 과장 입장에서 일선 경찰서의 수사 담당 과장 입장에서 그것도 마약 수사라고는 어마어마한 엄중한 긴장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담당자가 상급 기관에 간부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이게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이 전화로 이해됩니까? 아니면 무언의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그런 거예요. 지금 경찰청 이번에 또 확대 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경찰청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건들이 외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지금 이 사건은요. 지금 일선 담당 형사과장에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실을 왜곡하지 마시고 본인이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충분히 이야기하셨어요. 형사과장이 충분히 녹취를 이야기하셨다니까요. 했었으니까 그 형사과장의 녹취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체 다 녹취했다면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끝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 당사자에 대한 이 앞으로의 어떤 이 국회 대처는 엄중할 것입니다. 따로 청문회 해야 돼요.